어젯밤 반도체에서 시가총액 1조 3천억 달러가 하루 만에 증발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 번도 없었던 규모인데요. 나스닥은 4% 넘게 폭락했고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다우도 695포인트 밀렸습니다. 이걸 모르고 조정이니까 싸게 사자 하고 들어가시면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 폭락의 원인이 나쁜 뉴스가 아니라 좋은 뉴스였다는 거예요. 나나의 시선에서 놓치면 안 될 데이터를 확인하세요. 어제 영상에서 고용보고서 업종 구성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요. 미국 5월 비농업 고용이 17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BLS 공식 발표 기준입니다. 시장 예상은 소스에 따라 8만에서 8만 8천 수준이었으니까 거의 두 배가 나온 셈이죠. 실업률은 4.3%로 유지됐고 임금은 전년 대비 3.4%가 올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경제도 좋으니까 주식도 좋겠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시장 반응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고용이 너무 강하니까 페드가 금리를 내릴 이유가 사라져버린 거죠. 오히려 인상 가능성이 다시 올라온 거예요. 외신들은 고용 발표 이후 CME 기준 12월 금리 인상 확률이 42.7%까지 올라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었고 그게 하루 만에 인상이 다시 올 수도 있다고 뒤집힌 겁니다. 별도 보도에서는 수업 시장이 2026년 말까지 금리 인상을 완전히 가격에 반영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2년물 국채금리는 4.16%대고요. 10년물은 4.54%까지 뛰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지금 시장은 경제가 좋으면 주식이 오른다가 아니라 경제가 좋으면 금리는 안 내려오고 금리가 안 내려오면 비싼 주식부터 떨어진다는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나쁜 뉴스에 빠지는 건 원인이라도 명확해요. 근데 좋은 뉴스에 빠진다는 건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호재가 없어지는 겁니다. 경제가 좋아도 빠지고 나빠도 빠지는 국면이 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르네상스 매크로의 닐 두타는 시장이 좋은 경제 뉴스를 주식 악재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권 시장이 페드의 금리 경로를 다시 짜는 과정에서 나타난 반응이라는 겁니다. 물론 반대 시나리오도 있겠죠. 다음 물가지표가 빠르게 둔화된다면 인상 기대는 빠질 수 있고 페드 인사가 완화적인 발언을 한다면 금리 충격은 하루짜리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건 2년물 국채금리예요. 4.16% 부근을 유지한다면 금리 재가격화가 단단히 자리 잡게 되는 거고 빠르게 되돌린다면 일시적 충격으로 격화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어디겠어요? 가장 비싸게 거래되던 AI 반도체입니다. 이유가 분명해요. AI 반도체 같은 성장주는 미래에 벌어올 이익이 주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그 미래 이익이 오늘 가치로 환산할 때 금리가 할인율이 되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면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성장주가 금리에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겁니다. 여기는 좀 무겁습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전면 하락이었어요. S&P 500은 2.64%, 나스닥 종합은 4.18%가 빠졌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2025년 4월 이후로 가장 큰 하루 낙폭이에요. 전날 사상 최고 종가를 찍었던 다우도 695포인트가 밀리면서 1.35% 하락했습니다. 중소형주 러셀 2000도 3.47%가 빠졌죠.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흔들린 모습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타격을 얻어맞은 곳이 반도체입니다. 어제 반도체 지수가 브로드컴 충격을 이거래일 안에 흡수하는지를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흡수는커녕 2020년 3월 이후 최대 낙폭이 나왔습니다. 외신은 미국 상장 반도체주에서 하루 만에 약 1조 3천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고 보도했어요. 반도체 하나의 섹터에서 하루에 이 정도 규모가 사라진 건 전례가 드문 사건이에요. PHLX 반도체 지수는 10.3%가 급락했습니다. 이 정도 낙폭은 코로나 팬데믹 때 시장이 무너졌던 2020년 3월 이후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브로드컴은 목요일 13%대 급락에 이어 금요일에도 7.9%가 빠졌어요. 이틀 합치면 거의 20%입니다. 마벨은 16%대, AMD와 인텔은 11% 안팎, 마이크로는 13%, 엔비디아도 6% 하락했습니다. 불과 하루 전 다우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24시간 만에 시장 전체가 무너진 거예요. 사상 최고를 찍은 다음 날 이 규모의 전면 하락이 나오는 건 극히 드문 일입니다. 이번 폭락이 이렇게 큰 이유는 세 가지가 한꺼번에 터졌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고용 서프라이즈가 금리를 올렸고요. 두 번째, 브로드컴이 AI 기대치의 신뢰를 흔들었고요. 세 번째, 반도체 섹터가 올해 73%나 올라서 과매수 상태였어요. 이 세 개가 하나만 터졌으면 이 규모의 폭락은 안 나왔을 거예요. 금리, 기대치, 포지셔닝이 같은 날 충돌한 겁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로 오를 때 조심하고 확인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웰스파고의 권호성 전략가는 이번 반응이 펀더멘털보다 포지셔닝 영향이 컸다고 진단했어요.
반도체 섹터가 극심한 과매수 상태였기 때문에 매도세가 나왔다는 겁니다. 다만 포지셔닝 데이터 자체가 확인된 수치는 아니므로 이 해석은 참고용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수급 쪽에서 하나 더 짚어야 할 게 있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폭락 직전 주간의 글로벌 머니마켓 펀드로 1,598억 달러가 몰렸습니다. 주식형에도 214억 달러가 들어왔지만 현금성 대기자금과의 격차가 워낙 컸습니다. 시장 안에서 낙관과 방어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루이스 나벨리에는 다음 주 스페이스X IPO에 참여하려는 자금이 AI, 반도체, 모멘텀 종목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봤어요. 즉, 이번 매도가 단순한 공포 반응이 아니라 신규 대형 IPO를 앞두고 기존 포지션에서 현금을 확보하려는 유동성 재배치가 겹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번 매도가 AI 사이클 종료인지 과열 해소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아직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 건 이 매도가 단순한 금리 충격인지 아니면 AI 투자 서사 자체의 구조적 훼손인지예요. 여기에는 반대 시나리오도 있는데요. 다음 거래일 반도체 지수가 급락분을 빠르게 되돌리고 브로드컴, 엔비디아, AMD가 동반 반등한다면 이번 매도는 포지셔닝 정리로 해석이 바뀝니다. 그런데 반도체만의 문제도 또 아닌데요. AI를 유지하는 비용 자체가 시장의 새로운 질문이 돼버렸습니다. 외신에서는 FT를 인용해 메타가 AI 인프라 투자를 위해 대규모 주식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다만 메타의 대변인은 이 보도를 추측이라고 반박했고요. 은행도 아직 선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이후 메타 주가는 5%에서 6.6% 사이로 하락했고요. 이건 반도체 실적 실망과는 다른 균열이에요. 반도체는 AI 수요가 기대만큼 강한가의 문제였다면 메타는 AI 투자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AI 투자가 내부 현금 흐름으로 감당되는 국면에서 외부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국면으로 바뀔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렸던 스페이스X IPO도 봐야 해요. 새로 나온 건 수요 규모인데요. 목표 조달액 750억 달러의 두 배인 1,500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고, 기업 가치는 약 1조 7,500억 달러 수준으로 보도됐습니다. 시장이 이제 AI를 얼마나 성장하느냐보다 AI 성장을 유지하는 비용을 시장이 얼마까지 감당하느냐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반도체 실적 실망이 첫 번째 균열이었다면 자금 조달 리스크는 두 번째 균열이 됩니다. 물론 반대 시나리오도 존재합니다. 메타가 주식 발행을 추가로 부인하거나 내부 현금 흐름만으로 AI 투자를 감당할 수 있다는 신호가 빠르게 나온다면 이 균열은 닫힐 겁니다. 스페이스X의 IPO도 흥행에 성공하면서 기존 성장주 유동성을 흡수하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 신호를 되살리는 이벤트가 될 수 있어요. 확인해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메타의 후속 발표가 나오는지, 그리고 스페이스X 상장 이후 기존 AI 반도체 포지션에서 자금이 빠지는지입니다. 금리와 AI가 동시에 흔들리는 와중에 에너지 쪽에서도 꼬리 위험이 살아있습니다. 어젯밤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브렌트가 93.09달러, WTI가 90.54달러로 마감을 했는데요. 근데 같은 날 AP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겨냥한 미사일 드론 공격을 했고 미국이 요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가가 빠진 건 강한 달러와 금리 충격이 수요 기대를 눌렀기 때문이지 공급 리스크가 해소된 게 아닙니다. 기름값에서 물가로, 물가에서 금리로, 금리에서 성장주 억제로 이 고리를 계속 말씀드려 왔는데 어제까지는 조건이 생겼다였어요. 근데 오늘은 고용 서프라이즈가 금리를 실제로 올렸고 그 금리가 반도체를 실제로 때린 셈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실행이 시작된 거예요. 유가가 재상승한다면 이 고리는 더 강해집니다. 확인 변수는 브렌트가 다시 95달러를 넘는지 아니면 90달러 아래로 안착하는지예요. 금리, AI, 에너지가 한꺼번에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국 시장은 레버리지로 맞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 코스피가 5.5% 급락을 했었죠. 삼성전자는 6.4% 하락했고요. SK 하이닉스는 9.9%가 빠졌습니다. 근데 이건 목요일 브로드컴 충격의 반영이에요. 어젯밤 미국에서 반도체 지수가 10%더 빠졌습니다. 반도체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달러가 증발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 충격은 아직 한국장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한국장이 어떻게 열릴지가 핵심 변수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원달러 1,550원과 외국인 반도체 매도가 나란히 나온다면 한국 베타는 더 커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조건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에서 반도체 시총이 40% 안팎이에요. 어제는 반도체 지수가 2% 빠졌을 때 한국이 5.5%가 빠졌어요. 이번에는 반도체 지수가 10% 빠졌습니다. 레버리지 배수가 그대로라면 월요일 한국장의 충격은 어제보다 훨씬 클 수 있겠죠. 한국 투자자가 지금 봐야 할 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한 덩어리로 보지 말고 실적 방어력, 외국인 수급,
환율, 반도체 지수 반등 여부를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반도체 지수가 회복하지 않으면 한국 반도체 베타도 계속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반대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월요일 아시아장에서 외국인이 손매수로 돌아선다면 충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트리거는 월요일장 초반 30분이에요. 외국인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지속적으로 파는지, 단발적인 개파락 이후 매수세가 들어오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참 아쉬운 건 AI와 반도체만 흔들린 게 아니란 거예요. 사무신용과 미국 소비에서도 경고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블랙스톤의 환매 한도 초과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나쁜 소식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사무시장 직접 대출 발행이 직전 분기 대비 약 40%가 줄었다고 하는데요. 환매는 늘고 발행은 줄었다는 건 사무신용 유동성이 양쪽에서 조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룰루레몬은 미주 매출이 3% 줄었고요. 연간 전망을 낮추면서 주가가 8%대 빠졌습니다. 프리미엄 소비재가 가격 저항을 받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반도체, 금리만 보면 놓치는 게 있어요. 사모신용과 소비가 동시에 조여진다면 이건 단순한 기술주 조정이 아니라 유동성 환경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시장이 던진 질문을 정리한다면 이겁니다. 고용이 예상의 2배로 나왔는데 S&P가 2.6%, 나스닥이 4% 넘게 빠지고 반도체에서 1조 3천억 달러가 증발하고 페드 인상률이 다시 올라오고 메타의 자금 조달 검토 보도까지 나오는 장세에서 시장은 좋은 경제가 아니라 좋은 경제가 만드는 금리, 밸류에이션, 자금 조달 부담을 먼저 가격에 넣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다음 주 시나리오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열 해소로 끝나는 경우, 이념물 금리가 되돌아가고 반도체 지수가 급락분의 절반 이상을 회복한다면 이번 매도는 73% 올라간 섹터의 포지션 정리였다는 해석이 우세해집니다. 두 번째, AI 서사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 금리가 높은 채로 유지되고 반도체 지수가 추가 하락하고 메타의 자금 조달 보도가 다른 빅테크로 번지면 시장은 AI를 성장 스토리가 아니라 비용 리스크로 재평가하기 시작할 겁니다. 세 번째, 급반등이죠. 페드 인사가 완화적 발언을 하거나 다음 물가 지표가 빠르게 둔화된다면 금리 충격은 하루짜리로도 끝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지수는 V자 반등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시나리오가 맞는지는 지금 결론 내릴 순 없습니다. 다음 주가 시작되면 금리, 반도체 지수, 유가가 동시에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시장을 살펴봤고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이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꽉 찬 데이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